그런데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소아의 것이었다. 미안해, 지훈아. 난 내 친구 민준이를 사랑해. 돈은 이미 다 썼어. 영원히 작별이야.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복수. 그건 아직 시작도 안 된 내 인생의 지옥 문이었다. 그 메시지가 도착한 건 결혼식장 전체가 내 돈으로 물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한강이 보이는 웅장한 볼룸. 나는 모든 걸 준비했다. 장소 대관비, 200명 규모의 케이터링, 유명 사진작가의 촬영 패키지, 심지어 신부 측 가족을 위한 항공권과 숙소까지. 소우아의 집안은 가난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어머니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다. 지훈아, 내가 도와줄래? 우리 집은 소우아가 울먹이며 말할 때마다 나는 괜찮아, 사랑이니까 라고 웃었다. 그게 내 실수였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결혼식장 안은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백합과 장미가 어우러진 아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로 반짝이는 테이블 세팅. 내 친구들, 가족들, 회사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민준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대학 시절 절친, 지금은 내 회사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녀석.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더니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지훈아라고 속삭였다. 그 말이 지금 생각해도 메스꺼움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쥐고 연설을 준비했다. 오늘 소우아와 나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다. 그 메시지. 미안해, 지훈아. 난 내 친구 민준이를 사랑해. 돈은 이미 다 썼어. 영원히 작별이야. 메시지 아래에 첨부된 사진이 있었다. 소우아와 민준이가 호텔 침대에서 안긴 채 웃는 사진. 배경은 내 결혼식장 바로 옆에 있는 스위트룸. 그 방도 내가 예약한 거였다. 신혼여행 준비라고 속여서.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쥔 마이크가 떨렸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우아는 없었다. 그녀의 드레스, 반지, 모든 게 사라진 채.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민준이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아니,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조소였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민준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지훈아, 무슨 일인데? 소우아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핸드폰을 그에게 들이밀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오해야. 그는 더듬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아니라 후회조차 없었다. 그저 안도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내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지훈아. 이게 무슨, 아버지는 분노로 몸을 떨며 민준이를 노려보았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음식을 치웠다. 사진작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속삭였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요. 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소우아, 민준이, 그들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자존심, 내 미래, 내 사랑이 짓밟혔다. 나는 결혼식장을 나섰다. 한강 바람이 차가웠다. 핸드폰을 다시 열었다. 소우아의 마지막 메시지. 그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나를 조롱했다. 나는 차에 올라탔다. 엔진 소리가 울리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너희는 후회하게 될 거야. 공정하게, 하지만 영원히.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스치던 건 소아의 웃음소리, 민준이의 배신, 그리고 내 손에 쥔 칼날 같은 분노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사무실로 갔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지만 내 얼굴은 창백했다.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대표님, 어제 결혼식. 축하드려요. 한 명이 말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책상을 내려쳤다. 모두 나가 사무실이 텅 비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민준이의 이메일 계정. 우리는 파트너였으니까 공유 폴더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 안에 숨겨진 파일들. 소아와의 채팅 로그. 민준 오빠, 지훈이는 바보야. 돈만 많지, 그녀의 메시지. 그래, 우리 둘이서 다 가로채자. 결혼식 후에 도망칠게. 민준이의 답. 그들의 계획은 6개월 전부터였다. 나는 분노로 떨었다. 소아를 만난 건 2년 전 소개팅에서였다. 그녀는 순수해 보였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지훈 오빠, 나 같은 여자가 왜 그녀가 말할 때마다 나는 더 사랑했다. 민준이는 내 그림자였다. 대학 때부터 함께였다. 사업 시작할 때 그는 내가 대표, 내가 실무라고 했다. 나는 믿었다.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함정이었다. 소아의 집안 사정. 그건 그녀가 꾸민 거짓말.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는 은퇴한 은행원,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 가난한 척한 이유. 나를 더 쉽게 물들게 하려고.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결혼 무효, 사기 고소 준비해. 하지만 돈 문제는 간단했다. 결혼 전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5억 원 가까운 지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나는 은행 거래 내역을 프린트했다. 케이터링 업체, 호텔, 사진 스튜디오, 모든 게 내 이름으로. 소아의 가족은 이미 비행기로 귀국했다. 제주에서 온 그녀의 친척들. 그들도 공범일까? 나는 소아의 번호로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의 전화가 왔다. 지훈아, 진정해. 오해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차가운 웃음. 좋아. 내 사무실로 와. 민준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창피한 얼굴이었다. 양복이 구겨진 채 미안해. 소아가. 그녀가 나를 유혹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회사 지분 다 돌려줄게. 제발 용서해. 나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아니, 그건 연기였다. 채팅 로그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어떻게?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희 둘이 6개월 동안 날 속였어. 내 돈으로 너희의 미래를 샀지.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훈아. 소아가 돈을 원했어. 나는 그냥 빠진 거야. 그의 변명은 메마른 모래 같았다. 나는 그를 내쫓았다. 회사 그만둬. 내 앞에서 사라져. 문을 닫을 때 그의 눈빛이 변했다. 분노. 너도 후회할 거야. 지훈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후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날 오후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이름은 박씨, 전직 경찰. 소아와 민준이를 추적해. 모든 걸, 비용은 또 내 주머니. 하지만 이번엔 투자였다. 복수의 첫걸음. 밤이 되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빈 아파트. 결혼식 후 신혼집이 될 예정이었다. 이제는 유령 같은 공간. 소아의 옷가지가 아직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불태웠다. 불꽃이 춤추는 걸 보며 내 마음속 불길이 피어올랐다. 너희는 타오를 거야. 속삭였다. 다음 날 탐정의 첫 보고서가 왔다. 소아와 민준이는 제주로 도망쳤다. 내 돈으로 산 별장의 키를 들고.
그 별장. 결혼 선물로 준비한 거였다. 탐정 박 씨의 보고는 충격이었다. 제주 별장, 바다를 마주한 고급 빌라. 가격 3억. 내가 소아에게 불이 미래의 집 뒤라고 말하며 사준 거. 이제 그곳에서 그들은 술을 마시며 웃고 있을 터 사진이 첨부됐다. 해변에서 포옹하는 둘, 소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미소, 내가 사랑했던 그 미소가 이제 독이었다.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1시간. 하지만 내 마음의 거리는 끝없었다. 제주에 도착한 건 해질녘. 렌터카를 타고 별장으로 향했다. 길은 구불구불,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별장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소리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소우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다. 지훈아. 어떻게 뒤에서 민준이가 나타났다. 셔츠가 헐거워진 채, 야, 이 새끼가, 그는 나를 밀쳤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건드리지 마.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와인병, 내 돈으로 산 거. 이 소우아가 울었다. 미안해, 오빠. 난 사랑에 빠졌어. 그녀의 눈물이 진짜처럼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눈물은 무기였다. 사랑. 내가 날 속인 6개월이 사랑이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채팅 로그를 보여줬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장난이었어.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지훈아, 그만해. 우리는 도망칠 거야. 돈은 내가 준 거니까. 그의 오만함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웃었다. 돈. 그건 시작이야. 너희 인생을 망칠 거야. 소우아가 무릎 꿇었다. 제발, 오빠. 내 가족한테는 말하지 마오. 가족. 그 가짜 가난한 가족. 나는 탐정 보고를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은행에서 부패로 쫓겨난 전과자. 어머니는 사기 전력이 있었다. 너희 집안도 알게 될 거야. 나는 문을 나섰다. 뒤에서 소우아의 비명이 들렸다. 지훈아. 제발.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이의 회사 지분을 동결. 법적 절차였다. 그는 파트너지만 계약상 배신 시 몰수. 다음, 소우아의 소셜미디어. 그녀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나는 익명 계정으로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배신의 커플, 결혼식 돈으로 도망 해시태그 배신 사기. 순식간에 퍼졌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저런 년. 민준이. 지훈이 친구, 민준이의 가족이 연락 왔다. 그의 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우리 민준이가 왜?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은 내 고통의 1%도 안 됐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소우아의 미소, 민준이의 웃음. 나는 술을 마셨다. 위스키 한 병, 왜 나한테 중얼거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탐정의 다음 보고, 소우아가 임신했다. 민준이의 아이, 그 소식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내 아이가 될 예정이었던 그 자리에 배신의 열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소우아의 과거를 샅샅이. 그녀는 대학 때부터 사기꾼이었다. 남자들을 꼬시고 돈을 뜯어내는? 민준이는 그녀의 네 번째 희생자. 아니, 이번엔 둘이 손잡은 것. 나는 기자에게 팁을 줬다. 익명으로. 다음 날 온라인 뉴스에 떴다. 재벌2세 결혼식 배신 스캔들. 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파장은 컸다. 소우아의 직장, 패션 회사에서 해고 통보. 민준이는 직장 잃고 가족과 결별.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내 집 앞에 소우아가 나타났다.
배가 살짝 나온 채 지훈 오빠 죽일 거야? 이 아이 봐. 그녀가 배를 쓰다듬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물이 나를 멈췄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잠시 옛사랑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늦었어. 문이 닫히자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다. 스캔들이 터진 후 내 삶은 엉망이 됐다. 회사 주주들이 불안해했다. 대표님, 이미지 타격이.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이건 기회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 지훈아, 왜 이런? 그녀의 말에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복수는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가족까지 휘말렸다. 민준이의 보복도 시작됐다. 그는 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부당해고, 증거는 그의 채팅 로그. 하지만 나는 더 강했다. 탐정이 그의 은밀한 거래를 파헤쳤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 세금 탈루, 뇌물.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민준이의 눈은 붉었다. 지훈아, 내가 날 망쳤어. 판사는 그의 지분 몰수를 결정했다. 그는 빈손으로 나왔다. 소우아는 그를 버렸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녀의 메시지. 이번엔 민준이에게. 아이는 그녀가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기뻤다. 아니, 공허했다. 복수의 대가는 너무 컸다. 나는 더 나아갔다. 소우아의 가족을 노렸다. 그녀의 아버지, 은행 스캔들.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 사건 재조사해 결과는 충격. 아버지는 추가 부패 증거로 체포됐다. 어머니는 도주 중 사고로 다쳤다. 소우아가 내게 전화했다. 오빠, 제발 그만해. 내 가족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가족. 너희가 내 가족을 생각했어. 나는 끊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거울 속 내 얼굴, 주름이 새겨진. 32살, 그런데 50살처럼 보였다. 민준이는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지훈아. 소우아가 날 꼬셨어. 하지만 나도 욕심 부렸어. 그 편지, 그의 필체. 진심일까? 나는 불태웠다. 용서. 그건 약함이다. 대신 나는 그의 빚을 샀다. 사채업자들에게. 그는 영원히 빚더미에 묻혔다. 소우아는 거리로 나앉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빈 프로필. 마지막 포스트, 모든 게 끝났어.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눈물이 됐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안에 괴물이 깨어났다. 어느 날 그녀가 다시 왔다. 오빠, 날 도와줘. 일자리만.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좋아. 내 조건으로. 그 조건? 그녀의 모든 비밀을 고백. 녹음된 테이프. 그걸로 그녀의 최후 타격. 녹음 중 그녀가 말했다. 지훈 오빠를 사랑했어. 처음엔. 하지만 민준이가. 돈이 더 컸어. 그 고백, 내 심장을 베었다. 사랑.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테이프를 멈췄다. 가봐. 그녀가 나가자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 반짝이는 불빛들. 내 인생도 그랬으면. 복수의 고리가 좁혀졌다. 소우아의 테이프를 언론에 넘겼다. 배신자 여인의 고백 제목. 그녀는 완전 파멸. 직장 잃고, 친구들 버림받고, 가족 붕괴.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죽을 거야, 오빠. 내 탓이야.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그 밤, 경찰 전화가 왔다.
소우아 자살 미수.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방, 기계 소리가 울렸다. 창백한 얼굴. 왜 날 이렇게.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내가 시작했어.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민준이는 감옥에 갔다. 뇌물 혐의로. 재판 중 그는 나를 증언대에서 노려봤다. 이 새끼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다. 그는 10년형. 그의 어머니가 내게 무릎 꿇었다. 제발 풀어달라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그 장면,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리의 맛은 쓰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회사 재건, 어머니 건강 회복.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익명 이메일, 내 복수, 끝나지 않았어. 누굴까? 소아의 남동생. 탐정이 조사했다. 아니, 내 옛 직원. 민준이의 충성파. 그는 나를 습격했다. 어두운 골목, 칼날이 번쩍. 나는 피 흘리며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경찰이 말했다. 자수했어요. 민준이 감옥에서조차. 그 사건 후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소우아가 퇴원했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오빠, 용서해줄래?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눈, 필사적. 나는 웃었다. 새로. 내가 날 망친 후에, 하지만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사랑의 잔재. 나는 그녀를 안았다. 키스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떨렸다. 고마워.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내 집의 CCTV. 그녀가 내 서랍을 뒤지는 장면? 돈, 문서. 그녀는 아직 포기 안 했다.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영원히 사라져. 그녀의 비명, 넌 악마야. 맞다. 나는 됐다. 민준이의 재판 최종 심리. 나는 증언했다. 그는 배신자입니다. 판결 후 그는 나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나처럼 될 거야. 복수는 너도 삼킬 거. 그 말이 예언처럼 맴돌았다. 최고조는 소우아의 생일이었다. 그녀가 파티를 열었다. 빈털터리지만 옛 친구들 모아.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갔다. 문을 열자 그녀가 놀라며 물러섰다. 왜 왔어? 나는 선물을 내밀었다. 상자 안, 빈 반지함. 내가 준 선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들이 웅성거렸다. 나는 말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내 결혼식을 망친 년 혼란이 일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거짓말. 하지만 테이프를 재생했다. 고백 소리. 파티는 아수라장. 그녀는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홀로 남았다. 소우아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트라우마. 민준이는 감옥에서 썩고 그들의 가족은 흩어졌다. 나는 승자였다. 회사 매출 2배, 새 연인도 생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결혼식장, 그 메시지. 영원히 작별이야. 나는 깨어나 울었다. 복수는 공정했다. 하지만 대가는 내 영혼. 어느 가을날 한강 다리. 나는 난간에 기대 바람을 쐬었다. 옆에 누군가 섰다. 소우아였다. 마른 몸, 빈 눈 오빠. 아직도 미워. 그녀의 목소리, 바람처럼 약했다. 나는 돌아봤다. 그녀의 얼굴, 옛 미소의 잔재. 미움. 그건 지나갔어. 거짓말. 여전했다. 그녀가 말했다. 난 후회해. 매일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 포옹, 따뜻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칼날. 아니,
그냥 포옹. 우리는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커피숍. 그녀의 이야기. 병원 생활, 홀로서기. 아이 잃은 후, 난 달라졌어. 나는 들었다. 내 이야기. 어머니의 병, 내 상처. 복수했지만 빈 껍데기야. 우리는 울었다. 용서. 그건 시작이었다. 민준이의 편지, 감옥에서. 지훈아, 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답했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새 삶을 살았다. 결혼. 다시. 이번엔 진짜 사랑. 하지만 가끔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배신의 교훈. 결국 공정한 대가는 용서였다. 아니, 치유. 나는 강남 거리를 걸었다. 불빛 아래 미소 지었다. 소우아, 민준아. 고마워. 너희 덕에 강해졌어. 바람이 속삭였다. 정말 나는 웃었다. 영원한 질문.